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지방의회의 정책과 비전을 소개하는 의정 리포트 진행을 맡은 최재입니다. 자, 오늘은 살고 싶은 도시, 쾌적한 도시, 또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수원 특례시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조미옥 수원 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특례시의 환경 친화적 지속 발전과 시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옥입니다. 김경래 수원 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시민만 바라보는 시민바라기 차렷 경례 김경래입니다. 유재광 수원 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타는 시의원 민원해결사 유재광입니다. 박현수 수원 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동, 금묵동, 우매실동, 고색동, 오목천동, 평리동을 지역구로 두은 박현수 의원입니다. 권기호 수원 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제 삶의 직진에 태클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권기호입니다. 정종윤 수원 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만 1, 2동, 인계동, 지동, 행궁동을 지역구로 둔 정종윤입니다. 김소진 수원 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서수원의 비타민 김소진입니다. 네, 수원 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수원 특례시가 환경의 날을 맞아 열린 제7회 경기도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기관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환경대상은 경기도가 환경교육, 기후대기, 자원순환, 물관리 등 7개 환경 부문을 평가하는데 수원 특례시는 기관단체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권선구 고색동 일원이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이 크게 작용. 수원 특례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소관 업무를 책임지는 수원 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 지난 4월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을 제정 공포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의 노력과 역할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환경수도를 자처하며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처리하수를 첨단 반도체 산업의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탄소 중립과 다양한 자원 순환, 물 순환 정책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도시로 우뚝 선 수원 특례시. 이를 뒷받침하는 수원 특례시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노력과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네, 영상을 보니 탄소중립, 자원순환, 물순환에 있어 도시환경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탄소 배출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수원 특례시도 지난 3월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봤더니 2021년 기준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535만 4천 톤입니다. 기준 연도인 2018년보다 3.1%가 줄어든 양이죠. 줄어드는 추세여서 다행인데 2020년보다는 살짝 증가한 점이 아쉽습니다. 부문별 배출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과 상업, 공공시설에서 배출되는 건물 부문이 66%인 352만 5천 톤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송 부문이 30%인 160만 1천 톤, 폐기물로 인한 온실가스가 4%인 22만 9천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간략하게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온실가스가 기후 위기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수원 특례시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조미옥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먼저 우리 시는 실효성 있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색동 일원에 탄소 중립 그린 도시로 선정되었는데요. 400억 규모의 환경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해서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친환경차 보급사항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선정과 단위 사업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감축 이행 평가를 점검하여 사업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수원시 탄소 중립 기본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였는데요. 탄소 중립의 기본법에 위임한 그 사항들을 조례 안에 담았고 또 특히 시민, 사업자, 학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조문들에 담는 뜻깊은 조례 제정이었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천 과제이기에 수원특례 시민 여러분, 바로 지금 나부터 탄소 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신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2026년까지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40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된다라고 하셨는데요.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또 기대효가 궁금하고요. 또 도시환경위원회는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정부가 탄소중립의 그 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2022년에 저희 수원시가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고색동 일원으로 그 지역은 공동주택, 행정구역, 상업지역, 또 산업단지 등의 그런 다양한 기반을 구축하고 또 서호천이라든가 황구지천 등의 자연 생태를 이루고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그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하기 좋은 최적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해서 7대 전략 사업을 설정하였는데요. 플러스 에너지 전환 사업, 탄소 흡수원 확대 사업, 그리고 폐기물 스마트 수거 구축 사업이라든가 기후쉼터, 스마트 정거장, 빗물 이용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탄소 중립 1번지로서의 자리매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이제 고색동 그 일원에서는 수소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또 공유 전기차를 이용해서 출장도 가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받은 그 포인트를 사용하는 탄소 중립 라이프가 실현될 전망입니다. 향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담당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탄소 중립 그린 도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탄소 중립 모델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또 기업들에게도 이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경영은 필수가 됐는데요. 자, 박현수 의원께서는 의원 연구단체에서 관련 주제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ESG 경영과 투자, 그리고 인프라 구축은 수원 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도시 생태계를 구성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는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공시제도 및 평가 제도를 체계화하고 기관별 특성에 알맞는 ESG 역량 강화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제373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및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원시 혁신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ESG 우수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였고 ESG 전략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물론이며 민간과 공공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ESG 경영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지만 시민들의 동참도 중요하겠죠. 앞서 관련 그래프로 살펴본 것처럼 건물, 수송, 폐기물에서 온실가스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문들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를 위한 시민 참여 실천 행동을 김소진 위원께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탄소 중립은 정부나 지자체,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먼저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 난방, 급탕, 조명 등의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실천으로는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하기,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LED 조명 교체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송 분야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전기 수소 자동차 구매하기 등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부분 탄소 중립 실천으로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재활용품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등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행동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포인트에 가입하시면 실천해 주신 만큼 1인당 최대 7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그래프로 봤을 때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발생 비율이 66%였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율인데요. 이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과연 수원 특례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동참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유재광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앞에서 김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은 시민 모두의 생활환경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노후주택의 생활환경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계된 노후주택입니다. 단독, 다가구, 상가,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의 건물 내 외부 단열 공사나 창호, LED 등 교체 공사, 온수 판넬 공사 등 진행한 후에 가구당 1,000만 원 이내에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 관리비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우리 집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탄소 배출량이나 변화량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탄소 중립 생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 단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3개, 3개 단지의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됐으면 합니다.
네,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재생해서 이용하는 자원순환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김경래 부위원장님, 자원순환이 더 실질적, 효율적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은 탄소 중립과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폐기물도 자원이 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올바른 분리배출로 소각과 매립되는 양을 줄이고 순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5년에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감소되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자원들이 단순히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금속, 유리, 종이의 재활용률을 1%만 높여도 연간 639억 원을 절약하는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한 배출 방법을 알고 재활용 폐기물이 일반 생활 쓰레기에 포함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올바른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문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활용 분리배출 시스템이 부족한 단독주택 지역에 거점 배출 시설인 자원순환역을 설치 운영하는 확대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관련 조례를 제정과 개정을 함으로써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수원 특례시에서는 자원순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에코스테이션 자원순환역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네, 말씀하신 자원순환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가 아닌 일반 주택 지역에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임시 집화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외에 종이, 투명 페트병, 일반 플라스틱, 유리병, 캔, 비닐, 스티로폼 등 7가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며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수원 특례시에는 7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모든 자원순환역에 자원관리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주민 여러분의 분리배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기 때 저는 자원순환역마다 김신영 씨의 주라주라송을 개사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공익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장안구, 영화동, 율종동 지역에 음원 송출 시스템을 설치하여서 재활용품을 내놓으러 시민들이 나오시면 이 전국 친환경 자랑송이 흘러나와서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즐거움도 드려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듯 자원순환역 조성을 통해 단독주택 지역이 문전 배출에서 거점지 배출로 변경됨에 따라 쓰레기 무단 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골목 환경도 쾌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생활 폐기물도 줄이고 소각 비용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룸 및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높아 폐기물 배출이 부족한 공간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순환역이 좀 더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 부서와 구청, 시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또 즐거움을 준다고 하니까 더 확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투명 페트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리배출제가 시행된 지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모르겠다 하는 분들 많거든요. 정종용 의원님, 이번 기회에 좀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자원입니다. 생수통 같은 투명 페트병은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거나 의류, 신발, 가방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의류 500ml 페트병 12개면 티셔츠 1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년 12월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올해부터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페트병 분리배출은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자원을 순환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리배출 대상은 생수, 음료 등 투명 페트병에만 해당됩니다. 방법을 설명드리면 먼저 내용물을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하고 뚜껑을 닫은 다음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인 경우 따로 모아 투명 봉투에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폐플라스틱 수입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패션업계 등에서는 연간 2만여 톤의 고품질 페트병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만 잘한다면 연간 최대 10만 톤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버리면 자원, 잘못 버리면 쓰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 순환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현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수원특례시는 물과 관련된 지명에 걸맞게 수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원특례시의 대표적인 물 순환 사업으로 레인시티 수원과 수원 리워터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레인시티 수원은 도심지의 빗물 침투율을 높여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빗물 저류조에 저장된 빗물을 살수차와 자동 노면 살수 시스템을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여름철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에 활용합니다. 향후 스마트 물순환 체계를 선도할 수원 리워터 사업은 공공 하수 처리장의 방류수를 반도체 사업장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2022년 우리 시와 환경부 그리고 삼성전자가 업무 협약을 맺어 하수 처리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공업수로 공급하여 수자원 보전과 재정 확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정책 로드맵 수립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 기관과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사업 진행, 관리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등 수원 특례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자 위원회로서 소임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수원특례시의 물순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이번에는 권기호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시는 물순환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통합 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물순환 하천 상하수도 분야의 전략과 목표 구성의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순환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로 대표되는 인공계 물순환 대신 빗물 관리로 대표되는 자연계 물순환을 활성화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가 있고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통합적인 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연계 물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빗물 재활용 시스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물순환 관련 조례와 절수 설비 관련 조례 등을 재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통합 물관리 성과와 물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홍보 등의 지원 방법 또한 관련 부서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 물 순환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수원 특례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 서쪽 지역 서수원 지역은
그동안 군 공항과 그린벨트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대표적인 지역이다. 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수원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은 서수원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도 큰 관심 중 하나. 도시재생 사업으로 원도심에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정비 중인데 향후 어떤 계획과 시도가 필요한지 알아본다. 균형 발전 정책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이 잘 정착되고 있는지 수원 특례시가 계획한 2023 주거복지 시행 계획을 점검해 본다. 네, 지금부터는 수원 특례시의 균형 발전과 주거 복지 정책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서 VCR에도 나온 것처럼 서수원은 항상 개발 정책에서 소외돼서 균형 발전을 위해 서수원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서수원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바로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조미옥 위원장님, 이 사업은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 서수원 발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서수원 지역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서 공군 비행장 또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규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수원 지역의 균형 발전이 심하게 어긋나고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탑동지구 도시개발, 또 당수지구 공공주택 사업, 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수원 지역의 주민의 수건 사업인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은 이북동, 구운동 일대에 에너지 기술, 생명공학, 또 나노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을 집약한 연구 단지를 조성하여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1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가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2013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제2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2반 절차는 환경성 검토라든가 토지 적정성 평가, 또 재해 취약성 등의 기초조사, 또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시의회 청취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력해가지고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R&D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이 완결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 연구단지의 중심지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수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R&D 사이언스 파크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고 더불어 그 서수원의 핵심적 장애 요인인 군공항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분당선의 착공과 더불어서 그 교통 여건의 개선과 확충이 서수원 지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 서수원 지역에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박현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서수원의 경우 중심 시가지와 분리되고 오래전부터 수원, 군공항 등으로 인해 동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염원과 노력으로 특례시 승격과 함께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과 첨단 복합단지 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원의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으며 다시금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권성구 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수원권 산업 클러스터의 전초 기지가 될 곳으로 IT, 스마트 제조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 기반을 갖춘 첨단 복합단지로 주변 개발사업지와 연계 및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강소지역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네, 수원 특례시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도시 재생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 역량 확대를 통해서 도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일 텐데요. 자, 유재광 의원님, 현재 추진 중인 수원시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수원 특례시에서는 올해 6월 종료된 경기도청 주변 도시 재생 사업을 포함하여 매산동, 연무동, 시루이, 이계동 등 4개 도시 재생 사업에 총 760억 규모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누질 사업 외에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골목 단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른동, 조원 1동, 파정동 등 신규 도시 생활 활성화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우로 비춰볼 때 사업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도 많은 부분에서 간이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도시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하여 사업의 성과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수원의 핫플레이스가 바로 행리단길이죠. 각종 SNS를 보면 행리단길에 카페, 레스토랑, 피크닉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저 역시 가서 즐겨봤고요. 그런데 이런 행궁동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후된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정종윤 의원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하게 된 건가요? 네, 그 행리단길이라고 불리는 행궁동 일원은요, 최근 가장 부상한 핫플레이스입니다. 현재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행리단길이지만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행궁동은 상권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97년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후에도 화성 주변에는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2013년 생태교통 수원 2013 이 행사가 개최되었고요. 이 행사는 행궁동 주민 4,300명 모두가 한 달 동안 차 없이 친환경 교통수단만으로 생활해보는 행사였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생태교통 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 없는 미래도시를 실험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행궁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완성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행궁동을 찾았고요. 주민들은 이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행궁동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행궁동의 성공 사례는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행궁동이 발전해 나가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거복지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수원 특례시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를 김경래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리 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극적 주거복지 정책에서 벗어나서 수원시의 특성과 자원들을 고려하여 포용적인 수원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2023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수원시 후면주택 200호 확보 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쓰레기가 방치된 취약가구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클린케어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수원 후면주택 지원 기준이 미성년자 4명 이상에서 미성년자 3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34세 이하 자립준비 청년 주거복지 대상자를 신설하여 세워하수콘을 지원한 부분은 우리 수원 특례시만의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5개 시설물, 석축, 옹벽, 담장 등의 완전 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을 공사 원가 대비 80% 최대 2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있다면 정비,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과 함께 사업 홍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도 필수적일 겁니다. 자, 수원시에서는 현재 57개 청년 지원 사업이 추진 중인데 김소진 의원님, 이 중에서 청년 주거와 관련된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모두가 수원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촘촘한 청년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자립준비 청년 전세 임대주택 지원과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 공간이 쉐어하우스 CON도 공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우리시와 LH와 함께 맞춤형 주거 지원 사업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함께 진로 상담, 교육,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역세권 세비 청년존도 공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월세 지원과 주택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청년의 주거 인식과 정책 니즈를 파악하고 우리 시만의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책들이 많이 추진 중이지만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자, 권기호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예, 우리 시는 2015년부터 주거복지 개념을 도입한 전국 최초로 복지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도시재단 내에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를 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주거가 불안정한 30대 청년들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상 주거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상한 나이를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후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노력하고자 저축 집수리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관련 부서와 수원형 저축 주거지 집수리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이 지역에 적용되는 사례를 관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보완을 하고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작년 여름 집중호우 침수 피해로 인해서 보상 관련 민원이 많았을 겁니다. 자, 지원 정책 안내와 함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유재광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올해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침수 피해 사전 예방 관련 캠페인 홍보를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막힘없는 빗물바지 만들기 운동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빗물바지가 침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담배꽁초, 쓰레기 등으로 종종 빗물바지가 막혀 침수 피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등에서는 빗물바지를 위해 덕회를 치워주시길 당부드리며 쓰레기, 낙엽 등이 막힌 빗물바지를 보시면 곧바로 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캠페인 외에도 우리 시는 2023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재 보험료의 70에서 100%를 지원해 저렴한 가격으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안타깝게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재구호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 현장에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들과 함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특례시의 균형 발전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도시환경위원회 7분 위원들의 지난 의정활동 소회와 향후 활동 계획까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이끌며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조미혁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과와 또 앞으로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경제혁신 미래도시, 시민중심 행복도시, 가치존중 문화도시라는 수원시의 비전 달성을 위해 주택, 환경, 토지, 상하수도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정책 대안의 제시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환경의 지역 현안을 시민의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함께 하여 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는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지난 6월에 120만 수원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요. 수원시 의회 3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안이었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 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군소음 피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될 때까지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경래 권기호 의원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향후 활동 계획까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김경래 의원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비례대표의 지역구는 수원시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부르는 곳, 제가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함께하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를 위한 발전 방향 모색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특히 도시환경 분야에 시민 모두가 공동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행복한 수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같은 공동체 정체성 회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해결의 주체인 만큼 장기적으로 공동체 회복형 자치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주거복지, 안전 문제에 대한 사각지대 해결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원형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시민이 쓰레기를 스스로 줄이고 자원순환을 생활화하는 공동체, 마을별 특성에 맞게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자원순환역과 같은 관련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는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없습니다.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긴 하지만 상위법인 자원순환 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 못합니다. 현행 조례를 개정하거나 수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 이외에도 성실한 의정활동과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네, 다음은 권기호 의원의 답변도 듣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시민에 대한 봉사 헌신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즉 시민의 대표로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이들을 보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번영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연륜과 노련함이 젊은 의원들의 패기와 추진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이정 활동으로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대화의 주역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피와 땀, 열정으로 부국이 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공공체육시설 등의 사용료를 현행 50% 면제해서 전액 면제할 때까지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현수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대표 발의하신 조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조례는 어떤 걸 꼽으실지 궁금하고요. 또 향후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수원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의미와 가치 있는 조례로서 향후 수원시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에 중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차 집약도시이자 자동차, 부품, 기업의 비중이 높은 서수원 지역의 기존 인프라와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자동차 산업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수원을 대표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국가지원 정책을 통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들과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 등 미래 모빌리티 기업가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구인 당수지구 내 복합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서수원만의 개성과 지역다움이 있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유재광 의원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선 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셨는데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신과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향후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시의원 유재광입니다. 지역구인 율전동, 서든동, 구운동, 이북동 주민들에게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하려면 자전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역구 내에서 언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사무실이나 제게 찾아오는 것보다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시민이 발휘되어 살펴볼 때가 더 많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고 소상공인과 얘기하면서 많은 불편한 점, 애로사항 등을 공감합니다. 이외에도 제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만 약 2,000장 정도입니다. 도로 정비, 어린이 스쿨존 정비, 도로 위의 잡초 제거, 신호체계 문제 개선, 방치된 차량 견인, 어두운 지하도 조도 조명 상승, 모두 현장에 직접 나가서만 보이는 문제점입니다. 모든 것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한 사항들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3장 이상의 사진을 보관해서 민원 처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발굴한 민원이 약 5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자전거 타는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 또한 지역구 현안 사업이 최우선의 순위입니다. 저는 기초의원이 정치인이 이전에 지역의 민생의 파수꾼이라는 나름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역 주민에 필요한 것, 지역 주민들의 아픈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울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자전거를 타면서 도보를 이동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직접 주민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진 의원은 초선 의원이자 청년 의원이신데요. 관심 있는 청년 정책이나 또 청년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정책 가운데 특히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력도약계좌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매월 70만 원, 5년 납입 시 약 5천만 원을 적립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생겼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획일화된 5년 단위의 만기 기간입니다.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 급히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 결국 계좌를 해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청력도약계좌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수원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항상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기는 시민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종윤 의원도 청년 의원으로서 지난 의정 활동 중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청년 의원으로서의 목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예결특위도 했고요. 청문위원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했습니다. 더불어 매일 민원인을 만나서 민원도 해결했고요. 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정책 제도와 그 직결되는 민원도 많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민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역을 돌아다녔고요. 5개 동에 있는 주민 모두를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정활동 목표를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수원 오만 고가차도에 대한 소음 문제, 그리고 오만 1동 고도 제한 완화, 또 행궁동 주차 문제 등 지역 현안을 임기 내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정책 예산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청년 인구는 전체의 5분의 1입니다. 하지만 청년 정책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수원 특례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정착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책 과정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세심히 살피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원 특례시의 균형 발전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전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원 특례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한 의정 리포트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